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세위의 사은라디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6이 된 6살짜리 아이 엄마입니다. 시댁 스트레스로 조산하셔서 시댁과 연 끊었다는 분의 글을 읽고 저도 제 경험을 올려봅니다. 자식의 결혼 상대가 인사를 오면 어른들이 양친 살아 계신지 물어보는 이유가 유전병 걱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 중 누군가가 단명하셨다면 자식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더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유전병들도 있지만 정신병은 100% 유전이라고요. 이유가 정신병이 유전인자로 유전이 되는 데다가 아이가 부모의 정신이상자 행동을 보고 자라면서 닮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빙성이 있는 논리이지만 저희 신랑을 보면 예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5살 때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사회초년생으로 28살이었고요. 대학 때 만나 CC로 연애하다가 같이 졸업하고 취업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던 중 임신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신랑도 저도 별 고민 없이 결혼을 선택했어요. 친정에서는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조금 놀라셨지만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수긍을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앞길 막았다고 저를 원망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한 번 웃지를 않으시고 인상만 쓰고 계셨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친정에서 급한 대로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주셔서 신랑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임신 5개월 때 결혼식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셨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대셨습니다. 김장하러 와라, 움직여라, 이거 도와주러 와라. 시킬 것은 다 시키시면서 시키는 일 임신한 몸으로 다 하는 며느리 참 싫어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가 갈릴 정도네요. 명절 때 저 임신 중이라고 다들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끝내 저를 오라고 하셔서 일 시키시고는 너 일 안 하고 뭐 하냐, 임신했으니까 더 움직여야 한다, 이런 잔소리 하시면서 저를 부려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시어머니라서 제가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잘하면 저를 좋게 봐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저를 싫어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제가 잘하려고 하면 좋게 봐줄 거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 혼자만의 상상이었네요. 신랑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하면 3일 만에 전화했네? 이번엔 일주일 만에 전화했네? 이러시면서 안부 전화로도 스트레스도 많이 주셨습니다. 신랑은 어머님이 전화하면 받는 정도고 전화도 하지 않는데 저에게만 그렇게 전화를 하라고 은근히 압박을 하시니 그것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결혼식을 하고 한 달 뒤에 시댁에 김장을 하러 갔습니다. 임신 6개월이었는데요. 시이모님들은 임신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난 사람 같았습니다. 여자들은 김치 속 담는 일만 하고 남자들이 무거운 것을 나르는 일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김치를 담은 김치통에 양념 묻은 것을 휴지로 닦아서 뚜껑을 덮는 일을 저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김치통 나르는 일도 시키더군요. 작은 통들이고 하니까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아서 했는데 시이모님들은 임신한 몸으로 그런 거 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하시며 계속 저를 다그치시듯 일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날 임산부의 몸으로 다른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일찍부터 쓰러져 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갑작스럽게 진통이 오고 하혈을 하고 응급실로 가서 진통을 견디다가 2시간 만에 수술을 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었는데 진통과 수술을 견디며 우리 아이 잘못될까봐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이는 3개월 넘게 인큐베이터에서 힘겹지만 잘 버텨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동안 저와 신랑은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신랑은 화장실 다녀온다고 가서는 한참 있다가 왔는데 울고 온 것이 티가 나더라고요.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신랑에게도 미안하고 정말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아이가 혹시라도 탈이 날까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아이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아이에 대해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출산의 고통도 모르고 제왕절개했으니 편한 줄 알라는 말이 제왕절개하고 입원해 있는 저에게 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너는 수술로 쉽게 아이를 낳아서 엄마 같지도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퇴원 후에도 미수가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모유를 먹으면 아이가 저렇지 않다는 둥, 모유를 먹여야 아이가 똑똑하다는 등 제가 듣기 힘든 말만 골라서 했던 분이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신랑은 그런 말 제가 듣는 동안 뭐 했냐고요? 시어머니는요, 이런 말들을 신랑이 없을 때만 하셨어요. 제가 듣다 못해서 화가 나서 신랑에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얘기하면 신랑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소리 지르며 싸웠습니다. 신랑이 전화해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면 항상 그런 말씀한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저를 위해서 해준 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고요. 저는요,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제가 이런 대접 받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오히려 시부모님께 예쁨 받으며 살고 있는 척 했습니다. 아이 낳고 1년이 되어 아이 돌잔치를 했습니다. 집에서 떡이랑 음식 준비해서 현수막 하나 걸고 신랑과 사진이나 찍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친정 식구들이 오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오신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똑똑하지 못한 엄마만 낳아 미숙아로 태어난 고생한 우리 아이가 돌이 되고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신랑과 저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돌상을 준비했어요. 사진도 찍고 음식도 먹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랑이 확 인상을 쓰면서 얘가 무슨 자연분만 할 수 있는데 수술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신혼여행 가서 무리해서 조선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뒷골 땡겨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신랑은 신혼여행 가서 쉬다만 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소리 지르며 말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셔서 스트레스로 조산을 하게 된 것이라고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첫 명절에 부려먹어서 힘들게 하고 전화 강요로 스트레스 주시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김장 때 저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난 시어머님 때문에 무리하게 돼서 제가 조산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씩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정도는 이런 옛날부터 임신 중에 다 하던 일이라며 저 운동되라고 시킨 것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다른 여자들은 막달까지 회사 다니다가도 잘만 순산하던데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산부를 배려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했어요. 임산부는 당연히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아이 잘못되면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임산부인 것을 뻔히 알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산의 원인 중에서 스트레스도 큰 원인이 된다고 하던데 안부 전화 가지고 저에게 스트레스 주시지 않으셨냐고 했어요. 그렇게 저에게 스트레스 주시고 부려먹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아이 잘못되길 바라시고 그러신 것은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며 나랑 우리 아이가 어머니 아들 발목 잡는다고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지 않으셨냐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아들 발목 잡는 며느리 비워서 뱃속에 손주 잘못되기를 바라는 할머니는 아마 세상에 어머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이에게 내가 안 볼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당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신랑도 듣고 보니 그렇다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당장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이 억울하다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길래 우리 아이에게 해코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무슨 말이 맞냐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당장 나가라는 말로 시어머니 말씀을 전부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시부모님 가시고 나서 신랑은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미안하다며 우는 아이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악마로부터 잠시나마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조산을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아이 돌 때 그 사건 이후로 몇 년 뒤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그날 저에게 머리끄덩이 잡히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신랑은 아버님과 1년에 한두 번 통화하는 정도로 살아왔습니다. 신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어머니 돌아가셨다 해도 안 갈 생각입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글을 쓰면서 손이 덜덜 떨리네요. 신혼이신 분들 혹시라도 저처럼 바보 같은 과정 겪지 마시라고 글을 올려봅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댓글 반응 한번 보실까요? 시집살이 당하는 며느리 많은데 쓰니가 정말 통쾌하게 연 끊어서 제 속이 다 시원했네요. 임산부에게 더 잘해주질 못할 망정 김장시키는 시모라니 잘 빠져나오셨어요. 네, 글쓴이분의 단호한 대처 정말 멋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